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자. 인생 절반 넘게 일했으면 됐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1968년생, 올해로 57세. 퇴직까지 이제 고작 2년 남짓 남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대리부터 시작해 지금은 부장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성공적인 직장인 같지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이게 다인가 싶어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퇴직 후 내 삶을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요. 퇴직이라는 게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음표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동료들이라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를 후회하게 만든 3가지 착각. 1.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58세 김 과장의 현실. 김 과장은 저보다 1년 빠른 58년생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고 퇴직했어요. 연금 나옵니다. 매달 약 200만 원. 생활비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 지출만 해도 250만 원이 넘는답니다. 노모 병원비, 자녀 결혼 축의금, 관리비, 보험료. 은퇴하고 나면 돈을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전에 월세 받는 상가 하나라도 마련했어야 했어.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이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2. 은퇴 후 여행하며 살 거야. 60세 이 차장의 무너진 꿈. 이 차장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어요. 나는 은퇴하면 부인하고 유럽 여행 다닐 거야. 그동안 못 누린 삶을 한꺼번에 보상받겠어. 퇴직하자마자 부부가 1개월짜리 유럽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한 달 만에 카드값이 12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귀국 후 둘이 말도 안 섰고 결국 갚아야 할 대출에 짓눌려 여행은커녕 주말 외출도 못 나간다네요. 그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돈이 아니라 계획과 절제가 만든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로망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3. 난 건강하니까 일은 계속할 수 있어. 59세 최 부장의 경고. 최 부장은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입니다.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생 일할 거야 하곤 했어요. 퇴직 후에도 컨설팅 일로 꾸준히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안심했지요. 그런데 작년 겨울 디스크가 갑자기 악화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일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었다네요. 문제는 이때 의외의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치료비, 간병인 비용, 재활 등으로 1,500만 원이 훅 나갔다고 합니다. 건강은 유효기간이 있는 자산이더라. 그걸 과신한 내가 미련했지.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건 시간도 돈도 아닌 건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3가지 준비. 1. 생활비 시뮬레이션부터 하세요. 퇴직 전 현재 지출 항목을 쭉 정리해 보세요. 거기서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을 지출이 무엇인지 체크합니다. 보험료, 건강보험, 관리비,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줄어들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항목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 후 월 20만 250만 원의 기본 지출을 상정합니다. 이 정도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2. 수익 자산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월세, 배당금,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하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로 월 4,050만 원씩 임대 수익을 내는 분도 있고 주식 배당으로 월 30만 원씩 들어오게 만든 50대 부부도 있죠.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줄 자산이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순간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건강은 지금부터 지켜야 할 노후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도 중요하지만 몸 자체가 자산입니다.
운동, 정기검진,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런 걸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예요. 건강하면 덜 쓰고, 덜 아프면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마무리 그때 알았더라면을 막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전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은퇴,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시죠.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퇴직 2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1.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닌 전환점입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특히 5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 좀 쉬고 싶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다수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퇴직은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닙니다. 이는 소득 단절, 신분 변화, 일상 리듬의 해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생애 전환기입니다. 특히 지금의 5060대는 이전 세대보다 수명이 길고 자녀 부양 기간이 늘어났으며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13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2. 퇴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항목. 1. 퇴직 후 생활비 구조 파악. 대부분의 직장인은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비 지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고정비 항목 평균 지출. 건강보험료 1,525만원. 관리비 공과금 2,030만원. 식비 5,070만원. 통신비 10만원 내외. 차량 유지비 10만원 내외. 보험료 2,030만원. 경조사 지원비 1,030만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6개월 이상 실제 지출을 기록하고 은퇴 후 생존 비용 고정생활비를 월 20만 250만원 이상으로 잡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대체 자산 존재 여부 점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절벽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원 내외이며 개인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퇴직 전 아래와 같은 비노동 소득원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수익 소형 부동산 투자, 통한, 월세 확보 예 오피스텔, 원룸. 금융자산, 배당주 투자나 ETF 활용으로 월 배당 수익 설계. 사업 취미 기반 수익화 유튜브, 블로그, 강의 등 지식 기반 소득 창출. 전문가 조언. 은퇴 시점 자산 3억 원 보유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수익화 가능한 자산 구조 설계가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건강 리스크 및 의료비 대비. 한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은 실질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비갱신형 종료, 만성질환 관리비, 비급여, 항목 등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예상 지출. 연평균 의료비 65세 이상 약 20만 300만원. 대형 질병 치료실 3,000만원 이상. 장기 간병 비용 월 15만 200만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종합건강검진 필수, 질병 이력 확인 후 실손보험 재점검. 비갱신형 의료보험 전환, 필요시 치매간병 특화보험 검토. 노년기엔 건강 자체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실패와 교훈. 사례연금만 믿었어요. 58세 공무원 김씨. 김씨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 지출이 270만 원을 초과하며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마트 배송 일을 하며 보충 중. 교훈연금은 기초, 반드시 보조소득원이 필요.
사례 여행하며 살고 싶었죠. 60세 직장인 이 씨. 은퇴 후 한 달 유럽 여행을 떠났으나 카드값 1200만 원 폭탄. 귀국 후 부부 사이 냉각. 여행은 현실을 모른 계획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로망은 재무 설계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다. 사례 난 건강하니까 계속 일할 줄 알았죠. 59세 최 부장. 건강 자신했던 최 부장. 허리 디스크로 갑작스런 수술. 재활비와 간병비 포함 총 1,500만 원 지출. 컨설팅 일도 중단. 교훈 건강은 절대 과신하지 말 것. 건강 보전이 수익화보다 우선. 4. 결론 퇴직 전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퇴직 전 13년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은퇴 후 30년을 불안, 후회, 절약,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실행하세요. 지출 구조 파악,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수치화. 비노동 소득 구조 확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원 구축. 건강 및 의료비 계획 수립, 보험 점검, 생활습관 교정. 전문가 마무리 조언. 퇴직이 끝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여는 분이라면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사전 준비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후회의 시작이 아닌 여유와 존엄을 지키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문대 출신 50대 변호사. 은퇴 후 반지하 월세 30만 원 왜 이렇게 됐나?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나 정도면 은퇴 후에도 문제없어. 명문대도 나왔고 전문직이니까 노후 준비는 저절로 돼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잘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왜 이렇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제목에 나온 50대 변호사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명문대를 나왔고 한때는 로펌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평소엔 주말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 걱정 따윈 안 해도 되지 않아? 라는 인상을 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 후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서 근근히 버틴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한때 고연봉을 받았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소득이 끊기고 예상 못한 사건들이 터지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재정 파탄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명문대 출신 50대 변호사. 부동산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다. 배경. 이분은 대학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서 꽤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40대 후반에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조기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분이 믿었던 건 부동산 투자였어요. 매년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나는 로또 맞을 필요도 없어. 부동산이면 된다라고 자부했대요. 문제 상황. 그런데 은퇴 직후 거액을 들여서 상가 투자에 들어갔는데 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월세 수익이 안 나오고 공실이 길어지니까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동시에 주식시장도 폭락해서 혹시나 해서 넣어둔 금융자산까지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은퇴 전에 모아뒀던 퇴직금과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어떻게든 피하려다가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업계는 경쟁이 치열했고 인맥도 끊긴 상태였어요. 결국 가장 저렴한 방을 알아보다가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를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수익이었던 시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투자든 뭐든 장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후 한 번의 실패가 파산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이 40대 공무원 퇴직 후 노후 자금 바닥난 사연. 배경. 이번에는 공무원 얘기예요.
흔히들 공무원은 연금이 짱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3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40대 후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과 연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 상황. 처음엔 그래도 월 연금 받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믿었는데 자녀 교육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자녀 둘의 학자금 대출, 생활비 지원 이게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거기다 부모님 요양 비용까지 한 번에 몰려오니 매월 받는 연금이 통째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추가로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덮치니 모아둔 예적금이 순식간에 소진됐죠. 결국 이분도 은퇴 후엔 새로운 일을 해야 했어요. 공무원 퇴직자들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분은 딱히 자격증도 없었고 딱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대요. 연금은 있는데 그걸로 생활비 충당이 안 되니 매달 적자가 나는 거죠.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동안 쌓아둔 대출 빚도 있어서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공무원 연금 여유로운 노후라는 공식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를 대비해 다른 수익 구조나 자산 관리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3대기업 임원 55세 퇴직 후 늘어나는 가족 부담의 허덕이다. 배경. 세 번째는 대기업 임원 출신 이야기인데요. 월급이 꽤 높았던 분이라 퇴직금도 일반 셀러리맨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설마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퇴직 후 곧장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 상황. 사업이란 게 참 쉽지 않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덜컥 투자하고 직원까지 몇 명 뽑다 보니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퇴직금과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 2년 안에 폐업 위기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멀어진 회사 사람들 때문에 정보나 도움도 얻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월급으로 가족들을 풍족하게 해줬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소비 패턴도 쉽게 못 바꾸고요. 아이들은 해외 유학을 계획했고 부모님 봉양 비용도 겹치면서 매달 지출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결과 사업 실패로 빚이 생기고 매달 나가는 돈은 고정돼 있으니 이대로 가다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대폭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늘 회사가 밥값, 보험, 각종 혜택을 챙겨줬는데 퇴직하고 나니 그런 게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퇴직 후에는 돈이 써야 할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득은 확 줄어드는데 자녀 문제나 부모님 돌봄 등 가족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미리 이런 변수를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가 크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걸 100% 예방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겠죠. 여유 자금의 분산 투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 군데에 몰빵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변호사 사례처럼 상가 투자 실패 하나로 모든 걸 날릴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23군데로 분산해두고 예적금 같은 안정 자산도 일정 비율로 갖고 있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녀 부모 등 가족 변수를 현실적으로 계산. 자녀가 아직 학비가 필요한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지원할 건지,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간병 비용은 얼마나 들지 미리 따져봐야 해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해도 생각보다 자녀나 부모님 때문에 지출이 커지면 수입 대비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자격증 확보. 우리가 50대, 60대라고 해서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일이 없어라고 말하게 되기 십상이죠.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 자격증을 따두거나 내 전문 분야의 컨설팅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면 큰 도움이 돼요. 소비 습관 점검. 은퇴 전과 똑같이 쓰다가는 얼마 못 가서 통장이 바닥날 거예요. 의식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절약 모드로 전환해야 해요. 소비 습관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나 대기업 임원처럼 고소득을 팠던 사람들에게 당신도 은퇴 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의외로 코웃음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로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땐 이 돈이 계속될 것 같지만 막상 퇴직하거나 수입이 끊기면 사람 심리라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죠.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돈이 많다고 은퇴 후가 무조건 안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있던 시절의 소비 습관, 그리고 한 번의 큰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면 순식간에 재정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특히 가족 돌봄 비용, 예기치 못한 질병, 자녀 학자금 등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우리를 금세 벼랑 끝으로 몰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대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적어도 분산 투자, 가족 변수 미리 계산, 자격 증제 취업 준비, 소비 습관 개선 정도는 해둬야 생각지 못한 상황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퇴는 아직 멀었다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10년 남았는데 싶어도 어느 순간 훅 다가오는 게 은퇴이니까요. 성공적인 은퇴란 멀리 있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본 사례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내일의 내가 고마워할 만한 준비가 될 거예요. 1억으로 월 200만 원 가능? 은퇴 후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이제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장에 지키던 월급은 뚝 끊기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들 퇴직하고 뭘로 사냐고요? 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아니면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1억 원으로 은퇴 후 배당연금 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1. 배당금으로 사는 삶 진짜 가능할까? 우선 배당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회사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46%, 많게는 810%의 수익을 현금으로 챙겨줍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 5% 수익률 기준 연 500만 원 월 약 41만 원. 연 10% 수익률 기준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200만 원 받으려면 대략 2억 4천만 원 5억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즉, 무조건 은행처럼 안전한 종목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검증된 고배당 종목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인생. 사례 1. 63세 김 부장 1억 2천으로 매달 85만 원.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9개월 받고 고민이 많았죠. 이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가 택한 건 퇴직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배당 ETF에 SCHD, HDV, TLT 등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억 2천만 원으로 연 6.8% 수익률을 내며 매달 세후 약 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아내랑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정도는 배당으로 해결돼서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례 2. 59세 박 사장 배당으로 해외여행까지.
자영업 20년 하고 폐업한 박 사장.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적었죠. 그가 선택한 건 배당 성장주 투자였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KT&G, 포스코 같은 배당주 위주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리밸런싱하며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총 2억 투자로 매달 평균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식에 매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배당 캘린더만 보고 움직이니 스트레스가 덜하다며 최근에는 그 돈으로 제주도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사례 3. 66세 임 교사 교직 연금 배당으로 여유로운 삶.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과 교직연금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늘 플랜 B를 준비했던 임 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배당주 펀드에 꾸준히 적립했어요. 총 1억 5천 정도 모였고 지금은 매달 약 95만 원 정도 배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하더라. 배당 덕분에 손주 용돈도 걱정 없고 아내랑 문화생활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요. 3. 1억으로 배당 연금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본론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STP1.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라.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배당 성장, 해외 SCHD VYM, HDV 등. 이 ETF들은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갖춘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연 46% 배당도 가능합니다. STP. 환율과 세금도 고려하라.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이 꾸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내 ETF는 세금이 단순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세요. STP3. 배당 캘린더를 활용하라. 월별로 배당을 나눠주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기업은 3월, 비기업은 6월, 시기업은 9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진짜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중요한 건 수익보다 지속성.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탕주의가 아니라 5년 10년 장기 전략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마음이에요. 1억으로 월 200만 원? 단숨엔 어렵겠지만 1억으로 80만 원, 2억으로 150만 원, 그리고 연금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일이 없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배당금보다 심리적 안정감에서 온다. 경제적 여유가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앞에서 말했듯 배당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1. 예측 가능한 소득이 뇌를 안정시킨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셜리 테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전두엽의 불안 반응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기능이 안정되면 우울감이나 조급증, 분노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즉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달 카드값은? 같은 생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심리적 안정은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8% 낮았고 우울증 진단율은 34%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이는 혈압, 면역력, 수면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배당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3. 경제적 자율성이 노후의 행복감을 좌우한다. 2021년 OECD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감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선택의 자유 오타너미,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핵심이었습니다. 배당금은 그런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1억으로 월 200만 원 현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인생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뇌를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켜주고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1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1015년 안에 나만의 배당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 분산, 그리고 장기 전략입니다. 한국 은퇴자들의 꿈,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해외 국가 5곳. 서론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면 해외로 떠나야 할까?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한때는 해외 이민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물가, 주거비 부담,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은퇴 후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낮고 기후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입니다. 오늘은 한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해외 국가 5곳을 소개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태국 치앙마이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 실제 사례 62세 김씨 부부 치앙마이에서 노후를 즐기다. 김씨 부부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부담됐습니다. 집값은 높고 병원비도 점점 오르고 노후 자금은 한정적이었죠. 그러다 유튜브에서 치앙마이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고 직접 여행을 다녀온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1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생활 가능. 따뜻한 기후로 관절 건강에 도움. 한국보다 저렴한 의료비와 친절한 병원 서비스. 김씨 부부는 현재 치앙마이에서 월 120만 원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주택을 임대했고 맛있는 현지 음식과 한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 치앙마이는 한국 은퇴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 적응이 쉽고 생활비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최고의 은퇴지 중 하나입니다. 2. 베트남 다낭 한류 영향으로 친숙한 환경. 실제 사례 58세 이씨 베트남에서 작은 카페를 열다. 이 씨는 30년간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으로 방문했지만 점점 다낭의 매력에 빠져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한국보다 절반 이하의 생활비, 한류 영향으로 한국인 친화적 환경, 사업 기회가 많아 추가 수입 가능. 이 씨는 다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인이 자주 찾아오는 곳으로 가벼운 일거리도 겸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추천 이후 베트남 다낭은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이 높고 물가가 저렴해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안전하고 선진적인 도시. 실제 사례 65세 정 씨 말레이시아에서 골프를 즐기다. 정 씨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비용이 부담됐습니다. 은퇴 후 조호르 바루에 정착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렴한 골프 비용과 훌륭한 코스, 영어가 통하는 환경. 말레이시아 MMEH 피자 장기 체류 피자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현재 정 씨는 매일 아침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여유롭게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추천 이후 조호르 바루는 싱가포르와 가까워
선진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생활비는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4. 필리핀 세부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실제 사례 60세 박 씨,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다. 박 씨는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세부로 이주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다이빙을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여건이 어려웠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저렴한 물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 한국보다 느긋한 생활 리듬. 지금 박 씨는 세부에서 한 달 생활비 8만 1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후 세부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은퇴 후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5. 포르투갈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은퇴지. 실제 사례 63세 한 씨,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즐기다. 한 씨는 유럽 생활을 동경하다가 물가가 저렴한 포르투갈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리스본이 아닌 포르투에서 생활하며 한적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유로운 문화, 한국보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 환경. 한 씨는 포르투갈에서 매일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추천 이후 유럽에서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 결론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는 선택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외 국가 5곳을 소개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를 원한다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안전한 환경과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원한다면 말레이시아. 유럽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포르투갈. 결국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한국을 벗어나 더 나은 선택지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퇴직 후 해외에서의 삶,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법. 앞서 한국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해외 거주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건강 관리 등이 예상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유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되죠. 해외에서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하려면 식습관, 운동, 의료 시스템 활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이주 후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이주 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음식.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 해외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현지 식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상대적으로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 섭취량이 높은 반면 서구식 식단은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식사가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서구식 식단빵, 가공육, 패스트푸드 등이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 전통 식단 김치, 된장, 해조류 등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해외에서도 가급적 신선한 채소와 발효식품 섭취 유지하기. 튀긴 음식과 가공 육햄, 소시지 섭취 줄이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식품 찾기에 그리스 요거트, 올리브 오일, 생선 등. 예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한국보다 해산물이 풍부해 DHA,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2. 해외 생활에서 운동 루틴을 만드는 법. 한국에서는 퇴근길에 30분이라도 걸었는데 해외에 오니 집에서만 지내요. 많은 은퇴자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특히 동남아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밖에서 걷기 어려워지면서 운동 부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주당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대사 속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해결 방법.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스쿼트, 플랭크, 스트레칭 등 루틴 만들기. 마트까지 걸어가기, 계단 이용하기 등 자연스럽게 움직일 기회 늘리기. 지역 커뮤니티에서 요가, 수영, 태극권 같은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기. 예시.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은퇴자들은 오전 일찍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에어컨이 있는 쇼핑몰에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3. 해외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 해외에서 아프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겁나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해외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조기 질환 발견율이 50% 이상 증가하며 이는 사망률 감소와 직결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해결 방법. 장기 거주할 경우 현지 의료보험 MMEH 비자, 건강보험 등 가입 고려.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을 받고 주요 약 처방 받아오기.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장 가까운 한인병원이나 국제병원 위치 확인해 두기. 예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이 있어 한국인 은퇴자들이 자주 찾습니다. 특히 방콕, 치앙마이에는 한인 의사가 있는 병원도 많아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결론, 해외에서의 노후, 준비된 사람만이 건강하게 즐긴다. 해외로 은퇴 이민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현지 식습관을 한국식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루틴을 만들고 활동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지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장소보다 삶의 방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해외 은퇴 생활 제대로 준비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